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4일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지금부터 뛰어야 될 그런 때인데, 자,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치러지는 건데, 이런 경우는 대개 대선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0.73%포인트라는 정말 박빙의 승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계속해서 발목 잡고 그러고 있죠. 그럼 지방선거 기류는 과연 어떤가? 그런데 여기에도 윤석열 당선인 쪽에 서광이 보인다. 지금 중앙에서는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러면 지방에서는 정권 교체가 될 것인가? 뭐 그런 기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여기가 4월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하는 게 54%, 잘못할 것이라는 게 40%입니다. 자, 뭐 이 정도면 과거 역대 대통령의 그 허니문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지만 뭐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6일 지방선거 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게 52%.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견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39%. 그러니까 40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대와 호남을 제외한 전 세대 전 지역에서 여하튼 힘을 실어줘야 된다. 윤석열 당선인한테. 이런 게 우세하다. 선거라는 건 뭐 진짜 0.1%라도 우세하면 이기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한테 대선 때 투표했다라고 한 사람 중에서도 12%가 국정안정론 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러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서광이 비쳤다. 지방선거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최근의 여야 간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구 권력 간 뭐 알박기 인사 논란 뭐 이런 거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인수위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63%. 아니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인데 문재인 정부 의지대로 해야 된다는 게 3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주장 또는 방점을 두어왔던 경제성장에 대한 지지가 64%, 소득 분배에 대한 지지는 32%밖에 안 된다. 이런 걸 보면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벌어졌던 정치적 이슈, 이것도 일단 민주당이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사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이 4개 기관 조사는 면접조사인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건 ARS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 강원, 제주 여기밖에 없습니다. 경기, 인천은 0.2%포인트 차이. 그럼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53.7%, 견제해야 된다는 게 41.2%. 아까 그 4개 기관의 조사와 흐름이 비슷하다. 여기도 또 현재의 현안을 조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찬성 48.4, 반대 29.2. 뭐 이것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실은 김앤장에서 뭐 18억 원, 뭐 4년인가요? 5년인가요? 뭐 18억 원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거죠. 아니, 김한장에서 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정자한테 뭐 연봉 5억 뭐 이렇게 줬다는데 그냥 줬겠습니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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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이렇게 줬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냥 줬겠습니까? 연간 5억을? 뭔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거는 결국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 아니겠는가. 5억을 줄 정도면 적어도 뭐 몇십억 정도를 벌게 해줬으니까 5억을 주지 않았겠나.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자격? 없죠. 뭐 변호사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류가 있을 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다. 이거는 바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허니문 기류가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있다. 이걸 의미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기에 대해서는 꽤 높습니다. 35.9%가 찬성하고 21.6%가 반대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가 제일 많습니다. 42.5%로. 이것도 국민의힘의 결코 나쁜 결과는 아니다. 자, 물론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기류고요. 실제 인물을 대입하면 어떠냐? 그건 좀 달라지죠, 아무래도. 4년 전에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14개를 가져갔으니까 3개 중에 2개, 대구, 경북 요 2곳만 국민의힘이 차지했고요. 제주는 원희룡 무소속이었죠, 당시에. 이렇게 되니까 14곳, 사실상 전국을 싹쓸이했다. 이런 결과였는데 물론 이번에는 이거는 싹 바뀌죠. 바뀌지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어제 민주당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제 경선에 임할 사람들을 후보자 등록을 다 마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그 다음에 정봉주, 김진애 전 의원 뭐 등등 6명 신청을 했는데 다 풍요 속 빈곤입니다. 뭐 서울 선거는 대략 끝났다. 오세훈 국민의힘 현역 시장이 무난히 당선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이고, 경기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렇게 4파전인데 이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마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원을 받아서 결국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인천시장은 박남춘 현 시장 한 사람만 신청을 했고 대부분 현역 시도지사, 왜냐하면 지난 4년 전에 14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재신청을 했다. 그런데 강원지사, 경북지사 여기는 아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상황이 매우 좋은데 사람을 하나하나 대입하면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컨대는 호남 3군데, 그러니까 광주하고 전남북, 여기야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세종시, 여기까지도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충남도, 여기도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양승조 현 충남지사가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거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런 기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차지할 수 있는 곳이 5군데 정도? 그리고 이제 인천이나 경기 같은 데는 박빙.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17군데 중에 박빙이 한 2-3곳.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럼 이제 17군데 중에 박빙이 2-3곳이면 그리고 민주당이 5개, 그러면 9개 중에 7개, 6 내지 7개 정도는 국민의힘이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4년 만에 판이 이 상황이 됐냐? 3월 9일 불과 한 달 전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그것도 이재명이라는 전과 사범에 정말 여러 가지의 검찰,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이었죠. 그런 사람을 상대로도 0.73%포인트 정도밖에 이기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번 지방선거는 판이 달라졌다 많이. 왜 그럴까?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상임고문이 바로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표차, 이걸 믿고서 지금 조기에 재등판을 하려고 합니다. 재등판하는 이유는 잘 아시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본인 혼자 대항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본인을 동일시해서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사법적 리스크 피하기, 그러니까 방탄용 재등판입니다.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과거
역대 어떤 대선 주자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기에 재등판한 경우 없었습니다. 다만 5년 전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패배 후에 41일 만에 당대표에 다시 당선이 됐죠. 그거는 뭐 그야말로 대안부재에다가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41.08%로 당선이 됐는데 홍준표 후보는 뭐 정말 턱도 없었죠. 뭐 한 4, 5% 정도로 낙선을 했으니까 뭐 승자와 패자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냥 예상대로 됐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그 후보가 뭐 다시 등판을 한다 뭐 이런 게 이슈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뺀다면 나머지 다른 때는요 대개 적어도 뭐 6개월이나 아니면 1년이나 또는 뭐 길게 보면 한 3년 정도 있다가 재등판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재등판 분위기 잡느냐고 여기저기에 지금 뭐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본인 재등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 패배의 책임 가장 큰 게 이재명, 두 번째가 송영길, 세 번째가 윤호중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로서. 윤호중은 비대위원장 맡고 송영길까지 이재명 상임고문이 끌어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재등판하는 분위기 조성용이죠. 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12%라는 사람들도 6.1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장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거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물타기 하려고 뭐 박지현 26살짜리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다 공허한 외침이 됐죠. 송영길 나왔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책임이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충북지사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 사람 서울과 충북 청주에 집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청주를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충북에 가서 내가 지금 도지사 하겠습니다. 그걸 충북도민이 과연 인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전과 충북 중에 충북을 버린 사람, 아니 대전이 아니죠. 서울과 충북 중에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 남기고 충북에 있는 집을 버린 사람이 지금 충북지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버틸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유권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로 지방선거에서도 뭔가 정권교체의 기류, 이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자, 여기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거 발목 잡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예비국무회,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그것도 496억 원을 신청했는데 뭐 그 중에 한 300 몇십억 정도 해준 거, 그것도 쪼개기로. 그동안에 안보 공백 어쩌고 외면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집무실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뭐 안보 공백을 이유로 못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것도 국민 눈높이에는 발목 잡기로 보인다. 알박기 인사, 김빼기는 뭐 북악산 개방 뭐 이런 거죠. 5년 동안 안 하다가 이런 것들이 매우 졸렬하게 비춰지면서 국민적 정서에는 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내로남불, 마지막까지 새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서는구나. 그리고 대선에서 졌으면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당을 추스려서 이 당을 재건해야 되는 과거의 여의도 문법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내 책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다시 머리를 들이밀고 전면으로 나서려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이미 저거 아닌데?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원내대표도 친 이재명계로. 그래서 지금 친명과 반명이 싸우고 있는 분위기가 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설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다. 이러니 당연히 중앙에서의 정권 교체에 이어서 지방정부도 교체 분위기가 확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의힘이 너무나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친윤석열 계열, 이른바 윤핵관 계열과 비윤석열 계열, 비윤석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서 또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과거 2016년 총선처럼 그때 1월 달까지만 해도 180석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제 민주당의 한석을 뒤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자만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웠으니까. 그때 유승민 전 대표 공천 배제 이거 가지고 싸운 건 아닙니까? 지금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한 50여일 남겨놓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윤핵관들이 설치는 사태. 그거 야권 지지자들 눈에 매우 안 좋거든요. 윤핵관이라는 게 우선 그 표현 자체가 별로 안 좋고 그 표현을 지금 불식시켜야 되는데 불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국 윤핵관들이 사실은 적당한 정도의 거리두기나 적당한 정도의 그 이선 후퇴 같은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 당선됐는데 우리도 하고 싶은 것 좀 하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된다. 이걸 늘 경계해야 지금 이런 분위기를 앞으로 50일 동안 끌어가고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정착시켜서 6.1 지방선거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역시 국민의힘의 어찌 보면 절제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